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무더위 때문에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매달 나오는 전기요금 고지서 보시면서 이게 맞나? 하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는 7월에서 8월에는 전기요금이 평소에 2배에서 3배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간단한 방법들만 실천하셔도 전기세를 30에서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에어컨 요금 폭탄을 맞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잘못된 사용법 때문에 전기를 2배에서 3배 더 많이 쓰고 계신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올바른 방법만 알면 시원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설마 에어컨 사용법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얼마나 손해를 보고 계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원하면서도 경제적인 여름을 보낼 수 있는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전기세 절약법들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즉시 효과를 봤다고 하시는 검증된 방법들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에어컨 온도를 1도만 높여도 전기세가 7%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22도에서 25도로 3도만 올려도 전기세가 20% 이상 절약되는 거예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68세 김 할아버지는 작년 여름 에어컨을 24도로 설정했더니 월 전기요금이 18만 원이 나왔는데 올해는 26도로 맞춰서 사용하니까 12만 원으로 6만 원이나 절약됐다고 하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도달하기까지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해요. 온도를 낮게 설정할수록 더 오래, 더 강하게 작동해야 하거든요. 마치 언덕을 오를 때 가파른 길과 완만한 길의 차이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에어컨을 자주 껐다 켰다 하는 것이 오히려 전기를 더 많이 먹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잠깐 나갔다 올 때는 에어컨을 꺼야지 하시는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그냥 켜두는 게 더 경제적이에요.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 할머니께서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마트에 다녀올 때마다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시다가 어느 날부터는 그냥 켜두고 나가셨는데 오히려 전기요금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에어컨이 다시 시작될 때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자동차가 출발할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쓰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미 시원해진 방을 유지하는 것보다 뜨거워진 방을 다시 차갑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에어컨 필터 청소만 제대로 해도 전기세가 15% 절약된다는 사실입니다. 더러워진 필터는 공기 흐름을 막아서 에어컨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하거든요. 대구의 65세 이 할머니는 6개월 동안 필터 청소를 안 하셨는데 청소한 후 바로 다음 달 전기요금이 2만 원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마치 마스크를 2개 겹쳐 쓰고 숨 쉬는 것처럼 에어컨도 숨이 막혀서 더 힘들게 작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필터가 막히면 에어컨의 냉방 효율이 3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2주에 한 번만 간단히 물로 씻어주시면 되는데 이 작은 실천이 여름 내내 큰 돈을 절약해 줍니다. 그렇다면 왜 에어컨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누진세 구조 때문입니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시스템이에요. 300kW까지는 킬로와트당 120원 정도인데 450kW를 넘으면 280원까지 올라가요.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둘째, 에어컨의 소비 전력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입니다. 일반 가정용 에어컨은 시간당 1에서 1.5kW를 소모해요. 하루 10시간 사용하면 10에서 15kW, 한 달이면 300에서 450kW가 나와요. 이는 냉장고 한 달 사용량의 3배에서 4배에 해당합니다. 셋째,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출력으로 작동해요.
특히 낮에 뜨거워진 방을 식힐 때는 평소보다 두세 배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합니다. 인천의 70세 최 할아버지는 낮에 외출했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에어컨을 18도로 틀었더니 한 달 전기요금이 25만 원 나왔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은 온도로 설정하면 에어컨이 쉴 틈 없이 최대 출력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전기를 엄청나게 먹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효과가 있는 에어컨 전기세 절약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온도 설정의 지혜입니다. 적정 온도는 26에서 28도입니다. 이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실외 온도와 실내 온도가 5도에서 6도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 몸에 자율신경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에어컨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이에요. 온도 조절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처음 들어왔을 때는 24도로 설정해서 빠르게 시원하게 만드세요. 20분에서 30분 후에 몸이 적응하면 26도로 올려주세요. 1시간 후에는 27도에서 28도까지 올려도 충분히 시원합니다. 밤에 주무실 때는 28도나 송풍 모드로 설정하세요. 창원의 73세 김 할머니는 처음에는 28도가 더워서 못 견디겠더니 3일 지나니까 오히려 26도도 춥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빨리 적응한답니다. 2단계는 선풍기 활용의 과학입니다. 선풍기와 에어컨을 함께 사용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요. 찬 공기가 골고루 퍼져서 체감 온도가 2도에서 3도 더 낮게 느껴집니다. 이것만 제대로 활용해도 에어컨 온도를 2도에서 3도 올릴 수 있어서 전기요금을 20에서 30% 절약할 수 있어요. 왜 선풍기와 에어컨을 함께 써야 할까요? 에어컨만 사용하면 찬 공기가 아래쪽에만 머물러 있게 돼요. 차가운 공기는 무겁기 때문에 바닥 쪽으로 가라앉거든요. 반대로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서 천장 쪽에 머물러요. 그래서 발은 차갑고 머리는 더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선풍기가 이 공기를 섞어주면서 방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지는 겁니다. 바람이 우리 피부에 닿으면 피부 표면에 수분이 빨리 증발해요. 수분이 증발할 때 열을 빼앗아가면서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마치 물에 젖은 손을 바람에 내밀면 차갑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온도라도 바람이 있으면 2, 3도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 올바른 선풍기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선풍기 위치입니다. 에어컨 바로 아래쪽에 선풍기를 두고 천장을 향해 돌리세요. 이렇게 하면 바닥에 가라앉은 찬 공기를 위로 올려보내면서 공기 순환이 활발해져요. 절대 사람을 직접 향하게 하지 마세요. 직접 바람을 맞으면 일시적으로 시원하지만 방 전체 온도는 고르지 않게 돼요. 두 번째는 벽 반사 활용법입니다. 선풍기를 벽을 향하게 돌리세요. 바람이 벽에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면서 방 전체로 퍼져나가요. 마치 탁구공이 벽에 맞아서 튕겨나가는 것처럼 바람도 벽에 맞으면 더 넓은 범위로 퍼집니다. 이 방법을 쓰면 한 대의 선풍기로도 넓은 방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높이 조절입니다. 선풍기를 바닥에 두지 말고 의자나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세요. 높이가 1m 정도 되는 곳에 두면 공기 순환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너무 높으면 안 되고 바닥에서 80cm에서 120cm 사이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는 타이머 활용법입니다. 선풍기 타이머를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설정해서 밤에 계속 돌지 않게 하세요. 밤에 계속 선풍기가 돌면 몸이 너무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주무실 때는 1시간 타이머로 설정하시면 잠들 때까지만 돌다가 자동으로 꺼져요. 다섯 번째는 선풍기 개수 활용법입니다. 방이 크시다면 선풍기 2대를 사용해 보세요. 하나는 에어컨 아래에서 천장으로, 다른 하나는 방 모서리에서 대각선으로 돌리시면 공기 순환이 완벽해져요. 선풍기 2대를 써도 에어컨 1대보다 전력 소모가 훨씬 적어요. 여섯 번째는 속도 조절법입니다. 선풍기를 처음에는 강풍으로 돌려서 빠르게 공기를 섞은 다음 30분 후에는 중풍이나 약풍으로 낮춰주세요. 계속 강풍으로 돌릴 필요는 없어요. 한번 공기가 섞이면 약한 바람으로도 충분히 순환이 유지됩니다.
7번째는 방향 전환 기능 활용입니다. 선풍기에 있는 좌우 회전 기능을 켜세요. 고정된 방향보다는 좌우로 움직이면서 바람을 보내는 게 공기 순환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상하 각도도 조절해서 천장과 벽을 번갈아 가면서 향하게 하시면 더 좋아요. 선풍기를 계속 틀어놓으면 전기세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되시죠? 일반 선풍기는 시간당 0.03kW를 소모해요. 에어컨이 시간당 1.5kW를 쓰니까 선풍기는 에어컨의 50분의 1 수준이에요. 선풍기 10시간 돌려도 에어컨 20분 돌리는 것과 같은 전력이에요. 그런데 선풍기 덕분에 에어컨 온도를 2, 3도 올릴 수 있으니까 엄청난 절약 효과가 있는 거죠. 부산의 67세 박 할아버지는 선풍기만 제대로 써도 에어컨 온도를 2도나 올릴 수 있어서 월 3만 원 절약됐다고 하세요. 인천의 69세 김 할머니는 선풍기 2대를 방 양쪽에 두고 돌렸더니 에어컨 한 대로도 거실과 안방이 다 시원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선풍기 사용할 때 주의사항도 있어요. 선풍기를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곳 바로 앞에 두시면 안 돼요. 에어컨 센서가 착각해서 방이 충분히 차갑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최소 1m 정도는 떨어뜨려서 두세요. 그리고 선풍기 날개가 너무 더러우면 바람이 약해지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청소해 주세요. 선풍기와 에어컨을 함께 쓰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에너지 효율성이에요. 에어컨으로 25도까지 내리는 것보다 28도로 설정하고 선풍기로 체감 온도를 낮추는 게 훨씬 경제적이거든요. 이 방법만 제대로 써도 여름 전기요금을 3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3단계는 시간대별 냉방 전략입니다. 하루 24시간을 3구간으로 나눠서 전략적으로 사용하세요. 왜 시간대별로 다르게 해야 할까요? 전기요금과 기온 변화, 우리 몸의 리듬이 시간대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는 자연 냉방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때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오후 전력 소모량이 결정되거든요. 새벽 공기로 환기하고 에어컨은 끄세요. 커튼으로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이 시간만 잘 활용해도 오후 전력 소모를 30% 줄일 수 있어요. 새벽 5시에서 7시 공기는 하루 중 가장 차가워요. 이 시원한 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이면 집 안 온도를 자연스럽게 3, 4도 낮출 수 있어요. 마치 천년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죠. 창원의 69세 박 할머니는 새벽에 30분만 환기해도 오전 11시까지 에어컨 없이 지낼 수 있다고 하세요. 직사광선이 들어오면 실내 온도가 시간당 2, 3도씩 올라가요. 하지만 암막 커튼으로 차단하면 온도 상승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이는 에어컨이 해야 할 일을 미리 줄여주는 거예요.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는 집중 냉방 시간입니다. 이 시간대는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이에요.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고 아스팔트와 건물들이 뜨거워져서 열섬 현상까지 더해져요. 가장 더운 시간이니 에어컨을 적극 사용하세요. 하지만 25도 이하로는 내리지 마세요. 외출할 때는 28도로 설정하고 나가세요. 완전히 끄지 마세요. 오후에는 실외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가요. 이때 실내를 22도에서 23도로 맞추면 온도 차이가 12도에서 13도나 나요. 에어컨이 이 큰 온도 차이를 유지하려면 계속 최대 출력으로 돌아야 해서 전력 소모가 급증합니다. 완전히 끄고 나가면 집 안이 뜨거워져서 돌아왔을 때 다시 차갑게 만드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28도로 설정해 두면 최소한의 전력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대구의 71세 김 할아버지는 장 보러 1시간 나갔다 와서 에어컨을 다시 켜는 것보다 28도로 켜두고 나가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걸 전기요금으로 확인했다고 하세요.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는 효율 냉방 시간입니다. 해가 지면서 실외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때가 전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예요. 해가 지면 바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세요. 자연 바람이 불면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만 사용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송풍 모드나 28도로 설정하세요. 저녁 6시에서 7시부터는 실외 온도가 실내 온도보다 낮아지기 시작해요.
이때 환기하면 자연 바람으로도 충분히 시원해질 수 있어요. 에어컨 대신 자연 바람을 사용하는 거죠. 실외 온도가 28도 이하로 떨어지면 선풍기만으로도 충분해요. 선풍기 전력은 에어컨의 30분의 1 수준이라 전기요금이 거의 안 나와요. 부산의 68세 이 할머니는 저녁 7시부터는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만 쓰는데 오히려 자연 바람이 더 시원하고 전기요금도 크게 줄었다고 하세요. 잠들 때는 우리 몸의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야 해요. 너무 차가운 환경에서는 오히려 잠들기 어려워져요. 28도나 송풍 모드가 숙면에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대구의 69세 이 할머니는 이 시간대별 전략으로 여름 내내 월 전기요금이 10만 원을 넘지 않았고 작년보다 8만 원 절약했다고 하세요. 이 시간대별 전략의 핵심은 자연의 리듬을 활용하는 거예요. 새벽의 시원함, 오후의 더위, 저녁의 선선함을 모두 우리 편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4단계는 실외기 관리의 비밀입니다. 실외기는 에어컨의 심장이에요. 이곳이 뜨거우면 에어컨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해서 전력 소모가 급증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실외기 관리만 제대로 해도 전기요금을 15%에서 20% 줄일 수 있어요. 왜 실외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실외기는 실내에서 가져온 뜨거운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마치 사람이 운동할 때 땀을 흘려서 체온을 낮추는 것처럼 실외기도 열을 밖으로 배출해야 해요. 그런데 실외기 자체가 뜨거우면 이 열 배출이 제대로 안 되면서 에어컨이 더 힘들게 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외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실외기 관리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늘막 설치입니다. 차양막이나 파라솔로 직사광선을 막아주세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실외기 위쪽과 옆쪽만 가리고 앞쪽과 뒤쪽은 절대 막으면 안 돼요.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막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거든요. 실외기 위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그늘막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실외기 온도를 5도에서 7도 낮출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물 뿌리기 방법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가장 더울 때 실외기 위쪽과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주세요. 하지만 절대 실외기에 직접 물을 뿌리시면 안 돼요. 전기 부품이 고장날 수 있거든요. 실외기 주변 바닥과 벽면에 물을 뿌려서 주변 온도를 낮춰주시면 돼요. 물이 증발하면서 실외기 주변을 자연스럽게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청소 방법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실외기 핀을 칫솔로 청소해주세요. 실외기 뒤쪽을 보시면 알루미늄으로 된 얇은 핀들이 촘촘히 있을 거예요. 여기에 먼지나 나뭇잎, 비닐봉지 같은 것들이 끼면 공기 순환이 안 되면서 효율이 뚝 떨어져요. 에어컨을 끄고 전원을 뽑은 후에 부드러운 칫솔이나 솔로 핀 사이사이를 살살 닦아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핀이 구부러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해요. 네 번째는 공간 확보입니다. 실외기 주변 1m는 물건을 두지 마세요. 특히 실외기 앞쪽은 뜨거운 공기가 나오는 곳이라 절대 막으면 안 돼요. 화분이나 자전거, 빨래 건조대 같은 것들을 실외기 앞에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뜨거운 공기가 다시 실외기로 들어와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외기 뒤쪽도 마찬가지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는 곳이라 막으시면 안 돼요. 다섯 번째는 실외기 받침대 관리입니다. 실외기가 땅바닥에 직접 닿아 있으면 지면에서 올라오는 열 때문에 더 뜨거워져요. 실외기 밑에 벽돌이나 블록을 깔아서 10에서 5cm 정도 띄워주시면 좋아요. 공기가 밑으로도 통하게 되면서 냉각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여섯 번째는 실외기 주변 환경 개선입니다. 실외기 주변에 식물을 심거나 물을 뿌릴 수 있는 화분을 두시면 도움이 돼요. 하지만 실외기에서 1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셔야 해요. 식물이 있으면 주변 온도를 2도에서 3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실외기 관리 효과를 실제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광주의 71세 최 할아버지는 실외기에 가니 천막을 설치하고 주변을 정리했더니 바로 다음 달 전기요금이 2만 원 줄었다고 하세요. 대구의 74세 이 할머니는 실외기 핀 청소를 한 번 했는데 에어컨이 훨씬 빨리 시원해져서 놀랐다고 하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실외기 온도가 50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뜨거워지면 에어컨 효율이 30% 이상 떨어지면서 전력 소모는 오히려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만 해주시면 실외기 온도를 10도 이상 낮출 수 있고 그만큼 전기요금도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실외기 관리할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실외기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거나 실외기를 완전히 덮어버리거나 실외기에 직접 물을 뿌리거나 실외기를 임의로 이동시키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5단계는 완벽한 차단과 단열, 그리고 필터 관리입니다. 찬 공기가 새어나가는 곳을 막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차단 포인트별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창문은 이중 커튼이나 암막 커튼으로 햇빛을 최대한 차단하세요. 문틈은 문풍지나 웨더 스트립으로 틈새를 막고 베란다 문을 닫아 중간 공간을 만드세요. LED 등으로 교체해서 열 발생을 줄이세요. 가장 중요한 필터 청소법을 완전히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터 청소만 제대로 해도 전기세가 15% 절약돼요. 더러워진 필터는 마치 막힌 빨대처럼 공기 흐름을 방해해요. 에어컨이 같은 양이 찬 공기를 만들려면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 그만큼 전력을 더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단계별 필터 청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안전 준비입니다. 에어컨 전원을 완전히 끄고 플러그를 뽑으세요. 의자나 안전한 발판을 준비하세요. 고무장갑을 끼시면 더 좋아요. 2단계는 필터 분리입니다. 에어컨 앞면 덮개를 위로 들어 올리세요. 필터가 2~3개 들어있을 거예요. 필터 손잡이를 잡고 살살 아래쪽으로 빼내세요. 너무 세게 당기면 필터가 손상될 수 있어요. 3단계는 1차 먼지 제거입니다.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필터를 탁탁 털어주세요. 큰 먼지 덩어리들이 우수수 떨어질 거예요. 오래된 칫솔로 필터 표면을 가볍게 쓸어주세요. 4단계는 물 세척입니다.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뜨거운 물은 금지입니다. 샤워기로 필터 뒷면부터 물을 뿌려주세요. 앞면에서 뒷면 순서로 물을 흘려보내야 먼지가 잘 빠져요. 중성세제를 조금 풀어서 10분 담가두면 더 깨끗해져요. 5단계는 완전 건조입니다. 물기를 털어낸 후 그늘에서 완전히 말리세요. 직사광선은 필터를 변형시킬 수 있어요. 선풍기 바람을 쐬어주면 빨리 마릅니다. 최소 2~3시간은 말려야 해요. 6단계는 재설치입니다. 완전히 마른 필터를 원래 위치에 끼워주세요. 필터 방향을 확인하세요. 화살표 표시가 있어요. 덮개를 닫고 전원을 켜서 작동을 확인하세요. 청소 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이 훨씬 세져요. 시원해지는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돼요.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에어컨 소음도 줄어들어요. 울산의 73세 한 할머니는 1년 동안 필터 청소를 안 했더니 에어컨 바람이 약했는데 청소하고 나니까 바람이 태풍처럼 나와서 깜짝 놀랐다. 그 다음 달 전기요금도 3만 원 줄었다고 하세요.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절대 뜨거운 물 사용 금지, 드라이어나 직사광선 건조 금지, 젖은 상태로 설치 금지, 강한 세제나 표백제 사용 금지입니다. 이렇게 2주에 한 번만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면 여름 내내 에어컨이 최고 효율로 작동해서 전기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특별 보너스로 에어컨 종류별 맞춤 절약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있는 에어컨이 인버터형인지 일반형인지 아시나요? 이 두 종류는 사용법이 완전히 달라요. 인버터형 에어컨, 완전 정복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인버터형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똑똑한 에어컨이에요. 마치 자동차의 크루즈 컨트롤처럼 스스로 출력을 조절해 줍니다. 사용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켜면 저녁까지 절대 끄지 마세요. 재시작 때 전력이 급증합니다. 온도는 27도로 고정하고 건드리지 마세요. 외출할 때도 28도로 올리기만 하고 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시에는 송풍 모드나 29도로 설정하세요. 대전의 74세 윤 할아버지는 인버터형을 하루 종일 27도로 켜뒀더니
껐다 켰다 할 때보다 오히려 전기요금이 4만 원 줄었다고 하십니다. 일반형 에어컨 활용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반형은 켜기와 끄기만 반복하는 단순한 에어컨이에요. 마치 전등 스위치처럼 켜지면 최대 출력, 꺼지면 완전 정지예요. 주기적 사용법을 익히세요. 3시간 켜고 1시간 끄는 것이 황금 비율이에요. 타이머를 적극 활용하세요. 시원해지면 25도에서 28도로 올린 후 1시간 뒤 끄세요. 다시 더워지면 똑같이 반복하세요. 내 에어컨 종류 확인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리모컨의 인버터, 변속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영어로 INVERTER이라고 써 있으면 인버터형입니다. 실외기에 INVERTER, 즉 인버터라고 글씨가 크게 적혀 있으면 인버터형입니다. 10년 이상 된 에어컨은 99% 일반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에어컨 모델명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법인 2도 법칙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 방법만 제대로 익히시어도 에어컨 전기세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2도 법칙이란 에어컨을 켤 때 처음에는 낮은 온도로 빠르게 식힌 후 단계적으로 2도씩 올려가면서 최적 온도를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천천히 온도를 올리는 거죠. 단계별 실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는 0분부터 30분까지 급속 냉방입니다. 24도로 설정해서 빠르게 방을 시원하게 만드세요. 이때는 에어컨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지만 짧은 시간이라 괜찮아요. 선풍기도 함께 틀어서 찬 공기를 빠르게 순환시키세요. 2단계는 30분부터 1시간까지 첫 번째 상승입니다. 몸이 시원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26도로 올려주세요. 이때부터 에어컨 소비 전력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갑자기 더워지지 않을까 걱정하시겠지만 이미 방이 충분히 차가워졌기 때문에 괜찮아요. 3단계는 1시간부터 2시간까지 두 번째 상승입니다. 26도에 완전히 적응되면 28도로 올려주세요. 이 온도가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경제적인 온도예요. 처음에는 약간 덥게 느껴지지만 30분 정도면 적응됩니다. 4단계는 2시간 이후 유지 단계입니다. 28도에서 계속 유지하거나 밤에는 송풍 모드로 전환하세요. 이때부터는 에어컨이 간헐적으로만 작동해서 전력 소모가 최소화돼요. 왜 2도 법칙이 효과적일까요? 전력 소모 관점에서 보면 24도 연속 사용은 시간당 1.5kW, 28도 연속 사용은 시간당 0.5kW, 2도 법칙 사용은 평균 시간당 0.7kW로 30% 절약됩니다. 인체 적응 관점에서는 우리 몸이 급격한 온도 변화보다 점진적인 변화에 더 잘 적응해요. 갑자기 28도로 올리면 덥게 느끼지만 단계적으로 올리면 자연스럽게 적응됩니다. 서울 강남구 75세 조 할머니는 2도 법칙을 쓰기 전에는 월 전기요금이 22만 원이었는데 이 방법을 쓴 후 14만 원으로 줄었다. 8만 원이나 절약됐다고 하세요. 2도 법칙 실패하는 경우와 해결법도 알려드릴게요. 실패 사례 첫 번째는 너무 성급하게 온도 올리기입니다. 20분 만에 24도에서 28도로 급상승하시면 안 돼요. 최소 30분 간격으로 천천히 올리세요. 실패 사례 두 번째는 다시 온도 내리기입니다. 28도에서 덥다고 다시 24도로 내리시면 안 돼요. 선풍기를 틀거나 10분만 참고 적응해 보세요. 실패 사례 세 번째는 일관성 없는 적용입니다.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안 하시면 안 돼요. 매일 똑같이 적용해서 몸이 적응하도록 하세요. 고급 활용법으로 날씨별 2도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맑은 날 35도 이상일 때는 22도, 24도, 26도, 28도로 각 30분 간격으로 올리세요. 흐린 날 30에서 33도일 때는 25도, 27도, 28도로 각 45분 간격으로 올리세요. 비 오는 날 28도 이하일 때는 26도, 28도, 송풍 모드로 각 1시간 간격으로 올리세요. 부산의 70세 김 할아버지는 날씨에 맞춰서 2도 법칙을 적용했더니 여름 3개월 동안 전기요금이 평균 6만 원씩 절약됐다고 하세요.
이 2도 법칙만 제대로 사용하셔도 월 전기요금을 30% 이상 줄일 수 있고 몸에도 부담이 없어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에어컨 전기세 절약법을 실천하시면 올여름 전기요금을 30에서 50%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온도 설정만 조금 높여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에어컨 전기세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전기요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생활 정보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생활에 도움되는 알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